맺혀오는데 흐느껴 외쳐봐도 목 놓아 불러봐도 대답이 없네. 고향 땅 그려보며 지새운 세월 울다가 지친 날이 그 언제던가 떠나올 때 눈물 짓던 어머니 모습 헤매도는 불효자식 고향 땅 그려보며 지새운 세월 울다가 지친 날이 몇 해였던가 이제는 기억 속에 멀어져 가네. 저녁달도 홀로 지는 불효자식 불러놔줘. 안녕하세요. 동남아 찰리박입니다. 이번에 뭐 한 50일간 동남아 여행했던 체험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게 됐냐 하면요. 철원에 살고 있는 문두사라고 뭐 절친 형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뭐 어렵게 있다가 오늘 갑자기 뭐 십몇 년 전에 비트코인 처음 나올 때 뭐 이거다 해가지고 나카모토 사토시 논문을 뭐 우리나라 말로 막 번역을 하고 집중을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2007년도 17년도인가 비트코인이 뭐 10만원 20만원 하던 게 뭐 2700만원 뭐 800만원 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 엄청나게 대박을 쳤죠. 너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신철원에다가 땅하고 막 건물하고 사놓은 게 또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 사놓은 땅이 그냥 농지를 사놨는데 이게 또 경제 특구로 풀려가지고 또 땅값까지 뭐 몇십 배로 올라 버리더라고요. 참 그래서 부자가 되려니까 뭐 하루아침에 그냥 뭐 이래저리 뭐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뭐 엄청 잘 살고 있죠. 이 형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저 찰리박 독거노인이라고 라오스에서 뭐 구독자가 한 2만 명 이상 돼가지고 한 수입이 한 500얼마씩 월 받고 한다면서 독거노인을 내한테 수시로 보내주더라고요. 영상을. 그걸 보고 있다가 아니 그러면 라오스 만나러 가야죠 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좋다 뭐 국내 여행은 또 갔다 왔으니까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둘이 가게 됐는데 나는 뭐 몇십 년 전에 나는 외항선을 타가지고 외국에서 나도 생활을 뭐 한 3년 외국에서 살았죠. 아프리카에서. 뭐 그런 내가 그 과거에 젊었을 때
20대 때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나는 외국 여행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뭐 신기하지도 않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독거노인 이야기를 하길래 나도 동영상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 입국 출국 절차를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근래에는 못 해봤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뭐 잘 내 혼자도 다녔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행위 티켓을 끊었는데 어떻게 한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트립닷컴에 어플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항공권 검색을 하니까 다 나오더만요. 뭐 지금은 나도 이제 배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그 행위 트립닷컴에다가 이제 항공권 예약을 한 거예요. 라오스로 이제 했죠. 라오스로 비엔티안 해가지고 내하고 이제 둘이 끊었어요. 또 같이 이제 들어가기로 했던 우리 그 이미사라고 그 친구는 좀 늦게 들어오는 걸로 하고 어쨌거나 둘이 이제 먼저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나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그 보트를 내가 고무 보트를 낚시를 좋아하니까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뭐 그 현지 주민들한테 줘도 되겠고 뭐 돈이 떨어지면 뭐 팔고 와도 되겠고 뭐 이런 마음으로 꼼포트를 하나 이제 준비를 해가 갔는데 이제 입국날을 그 인천 공항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티켓팅을 하니까 그 뭐 꼼포트 비용으로 9만 원을 더 추가로 주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9만 원을 주고 화물비로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티켓팅을 했는데 여러분들 또 여행 다닐 때 그냥 뭐 공항에 가가지고 이제 티켓팅 하면은 줄 서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행처는 트립닷컴 어플 하나 깔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 인천에서 비엔티안까지 이렇게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격대가 쭉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제일 싼 거 내가 이제 필요한 날짜에 맞춰 가지고 예약을 하면은 얼마든지 뭐 이제 그 티켓팅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예약한 것을 입구에 이제 체크인 할 때 보여주니까 아가씨들이 이제 그 항공권 예약 번호가 있으니까 입력을 탁탁 해가지고 컴퓨터로 종이 티켓을 딱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그거 만들어 주는데 그거 들고 이제 들어가니까 뭐 게이트 넘버 정해지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 게이트 찾아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비행기 이제 탑승할 때 이제 뭐 사람들 줄 서면은 거기에 이제 합류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남성 그 스킨하고 화장품 있잖아. 로션을 가지고 갔는데 그걸 그 검색하는 데서 압수를 하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어떤 향수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뭐 원인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나도 그 화장품을 한 세트 뺏겼어요. 뭐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황당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검색대 뭐 딱 지나고 뭐 이제 패스포드 다 보여주고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비행기 시간이 돼가지고 라오스로 출발을 했죠. 한 뭐 대시간 가니까 이제 비엔티안에 도착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잘 모르는데 여행은 뭐 많이 다녀봤어요. 뭐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여행이 요즘은 취미가 돼가지고 온 천지를 다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선수야. 요새는 뭐 누가 없어도 혼자서 잘 다녀요. 그러니까 비엔티안 도착해가지고 담배를 한 대 툭 피더니 뭐 택시를 타더라고. 택시를 불러가지고 비엔티안 이제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뭐 거기 그 그랜드 호텔 부근으로
이제 간 거죠. 나는 뭐 그것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가니까 그 라오스 요정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다 숙소 다 정해놓고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 하루에 뭐 한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만 얼마에서 뭐 2만 원대 정도. 이래가지고 이제 그 숙소를 정했는데 그 참 좋은 게 거기는 잠만 자는 게 아니고 숙소도 깨끗해요. 잠만 자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그 장소에서는 밥도 해 먹고 뭐 테이블하고 다 돼 있더라고. 냉장고하고 그냥 밥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김치 같은 거 정도는 다 있거든요. 그냥 밥 한 그릇 배고프면은 뭐 그릇에 딱 담아가지고 뚝딱 해치워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뭐 반찬이 있으면은 가까운 슈퍼 가가지고 반찬 사다가 먹어버리니까 뭐 먹는 건 내 같은 입장에서는 뭐 다 해결이 돼버리더라고. 뭐 다른 분들은 또 그리 안 하더라고요. 뭐 그 나라 음식을 먹는 분들이 있는데 나 같은 입장에서는 주식이 밥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뭐 그래가지고 지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이제 그런 호스텔 같은 데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정을 풀어놓고 이따가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그 라오스 그 야시장이라고 있죠. 야시장, 비엔티안 야시장이 유명하거든요. 거기 가면은 뭐 밤에 반짝 그냥 이렇게 서는 장인데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진짜 뭐 아주 화려해요. 그 구경하러 이제 가가지고 야시장 뒤쪽에 이제 메콩강이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그 강 위에다가 식당을 딱 지어놓고 반짝반짝 조명도 잘 해놓고 큰 식당들도 있고 그리 한데, 그 야시장과 그 식당 사이에, 메콩강 사이에 이제 이 인도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벤치가 하나 있어. 벤치, 사람들 쉬었다가 하는 벤치가 있는데 그 벤치에 보니까 뭐 좀 뭐 이쁘장한 뭐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형이 내보고 뭐 가서 한번 이야기 좀 걸어보라 하는 거야. 그래 둘이서 그래 저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가서 말이나 한번 걸어보고 올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은 저쪽 먼 쪽에서 뭐 이제 망 보는 식으로 보고 있고 근데 가가지고 이제 말로 그랬죠. 옆에 앉아가지고 뭐 당연히 뭐 저 통역기 번역기를 가지고 나는 뭐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쪽에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좀 뭐 좋은 데를 잘 아는 데를 안내를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말을 거니까 뭐 말을 잘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번역기로 가지고 뭐 네 그렇게 뭐 하겠습니다 하고 뭐 이런 저런 이야기 하면서 나는 뭐 찰리 박입니다. 당신은 이름이 뭐요 하니까 뭐 아톰이라 하더라고. 나이는 어떻게 돼요 하니까 37밖에 안 됐어.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조그만한 애가 하나 있는데 이혼을 해가지고 혼자 사는 거야. 독신녀인데 연찮게 이제 그 벤치에서 나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뭐 아는 사람도 없겠다. 뭐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이제 그 야시장에서 자기 동생이 그 휴대폰 케이스 가게를 하더라고. 휴대폰 우리 케이스들 뭐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믿음이 생기잖아. 왜냐면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 가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니까 믿음이 더 생기잖아요. 연고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해서
그래서 믿음이 더 생겨가지고 이제 더 이제 같이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메콩강 강 위에 이렇게 조명 쫙 해놓고 식당이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 있어요. 밥도 레스토랑이라기보다는 뭐 주점도 하고 밥도 하고 하는 데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맥주하고 시켜놓고 저녁 한 그릇 먹거나하게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우리 문도사 형하고 셋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아톰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우리 문도사 형은 그 다음 날 독거 노인 만난다고 이제 사바나케 쪽으로 이제 혼자 내려가고 나는 이제 같이 가기로 원래는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아톰이라는 여자를 사귀다 보니까 그 여자한테 좀 이제 그 뭐 내용도 좀 알아야 되고 같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아톰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BNT 안에서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싸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더라고. 그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톰하고 같이 이제 아톰 집 부근에 가가지고 숙소를 정해놓고 뭐 있었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아톰이 뭐 뭐라 하는데 번역을 하는 걸 보니까 요런 데도 돈 주고 있으면은 비싸니까 자기 아는 자기 언니 집에 가가지고 있자는 거야. 그럼 하루에 한 10,000원도 안 되잖아요. 6,30번 한 18만 원. 18만 원 정도 주고 언니 집에 가서 그냥 뭐 에어컨도 있는 방에 독방을 쓰게 된 거죠. 야, 그런데 같이 있어 보니까 언니들이랑 얼마나 정이 많은지. 손님 왔다고 그 나라 음식을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그 만두 만드는 거 만두 빚어 가지고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나라 쌀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음식을 만들더니 얇게 그 수제비처럼 얇게 해가지고 이걸 뭐 이 김 말듯이 말아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아주 고유 음식으로 그 맛있더라고. 야채도 넣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그게 엄청난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 대접하는 것이래요. 그 내가 갔더니 뭐 그렇게 귀하게 대접을 해주고 전혀 불편함 없이 이렇게 그 대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보름 이상 같이 지냈어요. 내가 또 좋아하는 낚시도 좀 하고 오토바이 타고 또 뭐 같이 구경도 다니고 또 이제 그 자기 아는 그 친구 차로 관광지를 쭉 둘러가지고 관광도 다 시켜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야, 참, 이 사람들은 그 금을 좋아하더라고, 금을. 그 라오스 쪽에,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금반지라든가, 뭐 금목걸이, 뭐 이렇게 금이라 하면은 아주 뭐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며칠 있다 보니까, 그 아톰이 내보고 하는 소리가 뭐 금반지를 하나 사줘야 뭐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고 그래. 참 내가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다음날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금방에 갔잖아요. 뭐 마음을 준다니까 금방에 같이 갔네. 갔더만은 뭐 비싼 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금 중에 내가 뭐 돈이 많지도 않고 이야기를 했더만은 얼마짜리를 고르냐 하면은 한 50만 원? 50만 원짜리 막 금을
이렇게 반지를 고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물을 내가 한 게 이제 해줬지. 해줬더만은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같이 있어봤더니 이제 그 금반지 때문에 그런지 아주 그 뭐 마음 씀씀이도 좋고 이 쓰는 게 마음에 확 흡족하게 하더라고. 그 감정 표현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봤을 때 뭐 진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나는 언니 집에서 같이 지내보니까 정말 그 저 우애가, 형제간의 우애가 뭐 진짜 두말을 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라오스 사람들이 다투는 게 없대요. 그만큼 순하다는 얘기지. 실제로 내가 같이 살아보니까 언니들하고 뭐 또 다른 그 언니 말고 다른 언니도 불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잔치하듯이 해가 뭐 음식 먹고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진짜 화기애애하고 뭐 다투고 할 뭐 그런 거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았고,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제가 뭐 개척을 해가지고 37살 먹은 젊은 뭐 저 아줌마를 뭐 만나가지고 좋은 인연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보름 지나고 이제 사바나켓에 내려갔던 또 우리 이제 문도사 행이 또 서로 문자가 돼가지고 내려오라 해가지고 이제 또 사바나켓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사바나켓으로 내려가는데 뭐 내 혼자 가려고 했으면은 엄두도 안 내는 일이에요. 거리가 무려 7시간, 8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뭐 말이 통합니까? 아톰이 있으니까 이제 아톰 데리고 같이 이제 사바나켓으로 이제 갔죠. 가는데도 그 비엔티안에서 한 10분 정도 중심지에서 이제 가면은 그 남부 터미널이 있어요. 버스 남부 터미널이 있어. 그 위에서 이제 팍세 가는 버스를 타고 팍세까지 내려가다가 가기 전에 그 갈림길에서 이제 사바나켓으로 들어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어쨌거나 뭐 나는 말도 안 통하는데 아톰이 있으니까 아주 쉽게 뭐 티켓도 잘 뭐 버스표 잘 끊어 가지고 내려갔는데,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심야 버스 그 침대까지 다 돼 있어 가지고 그냥 뭐 잠 푹 자고 뭐 몇 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사바나켓이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갈아타고 이제 사바나켓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도착하니까 이제 종수행하고 이제 상봉을 했죠. 만나가지고 호텔에 이제 숙소를 정해놓고 그 이제 방 2개를 잡았으니까 거기도 사바나켓에도 호텔이 13,000원 정도밖에 안 해. 상당히 나름대로 그 저 A급 뭐 호텔인데 참 숙소는 괜찮아요. 근데 13,000원 정도면 엄청 싸잖아요. 비엔티안에 비해서는 훨씬 싸더라고. 그 부담 없잖아. 그래서 막 호텔 방 2개 잡아가지고 거기서 또 며칠 생활했죠. 그래서 이제 급기야 독거 노인을 이제 만난 거라. 독거 노인 만났더니 뭐 아주 반가워 하더라고.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또 뭐 구독자 늘리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뭐 경험담들 뭐 그런 것도 좀 듣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또 독거노인 그 저 아들 있잖아. 흥부라고 빡이라고 있다고. 이런저런 뭐 이야기도 좀 하고, 그것도 가정부들하고도 이야기도 좀 하고, 이제 그러다가 왔죠.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날 렌트카를 하나4일 동안 빌렸죠. 기사까지
같이 해가지고 하루에 10몇만 원 주라 하더라고. 그래서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또 사바나켓에 조금 더 내려가면 빡세라고 있거든요. 빡세를 또 거쳐서 빡세에서 또 1박 하면서 뭐 관광지 몇 곳 구경하고 한국 식당에 가서 또 밥도 먹고 하다가 다시 쭉 또 타고 국도를 타고 저 시판동까지 쭉 내려갔거든요. 뭐 시판도는 라오스로 봤을 때는 지형적으로 최고 남쪽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쪽에는 가니까 또 거기도 메콩강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낚시하기도 좋아가지고 낚싯대도 던져놓고 고기를 한 마리 낚았는데 그 통에다가 살려놓고 왔거든요. 근데 낚시하기도 좋고 그쪽에는 또 더 싼 거야.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같은 라오스인데도 그 호텔이 9천 얼마? 9천 얼마 하더라고. 밥 한 그릇에 호텔 밥이에요. 호텔 밥이 뭐 2천 몇백 원, 3천 원 꼴 정도밖에 안 하니까 뭐 밥 하루 뭐 먹어보이 하루 3끼 해도 10,000원이잖아요. 뭐 방세 뭐 10,000원, 그럼 20,000원 아닙니까? 한 달로 따지면 60만 원, 2, 3만 60만 원이죠. 그럼 먹고 자는 게 해결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완전히 뭐 그냥 촌에 이거는 호텔 생활이 그렇고 저 그냥 뭐 민간 그 방 하나 얻어가지고 아주 뭐 진짜 저렴하게 지내려 하면은 뭐 진짜 몇십만 원 가지고 얼마든지 생활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시판돈 와서 진짜 뭐 왕처럼 한번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어차피 이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견학차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다시 북쪽으로 사바나케 쪽으로 렌트카를 타고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왔는데, 그래서 사바나케에 와가지고 이제 나하고 문도사 형은 우리가 이제 태국으로 아톰하고 셋이서 건너가기로 했는데 아톰은 태국으로 못 간다는 거야. 자기 여권을 안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국 가는 동안에 아톰은 먼저 비엔티안으로 가고 우리는 거기 남아가지고 이제 나하고 문도사 형하고는 20일 이제 들어온 지가 20일 정도 일이 되니까 또 태국을 건너와야 비자가 한 달 연장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다시 또 이제 태국으로 건너가는데 비엔티안에서 태국으로 건너라면 롱카이로 건너가거든요. 그 다리를 건너면 롱카이. 그 위쪽이잖아요. 비엔티안은 저 위쪽이고. 그 다음에 사바나켓은 중간쯤이니까 그 사바나켓에서 또 다리로 건너가지고 태국으로 건너가니까 묵단 이 단어를 풀어가지고 묵크다한 또 그 버스 터미널이 있는 거야.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또 태국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했는데 입국 출국하는 절차를 보니까 들어갈 때는 태국으로 갈 때는 뭐 그냥 특별하게 걸리는 게 없어요. 똑같이 그냥 이렇게 뭐 여권 제시하고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타고 갔던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가 그대로 그 국경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우리도 수속 끝나면은 그 다시 대기하고 있는 차까지 찾아가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다음에 여행 갈 때 그 버스 번호를, 차 번호를, 남바를 기억을 해 놓으면은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속 끝내고 이제 다시 버스에 탑승해서 그 버스가 묵다한이라는 버스 정류장까지 실어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자유롭게 이제 여행을 해도 되니까 그 주위에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뭐 구경 시끈하고 뭐 좀 먹고 하다가 다시 이제
라오스로 들어오게 되는데, 다시 태국에서 라오스로 들어올 때는 라오스 쪽에서는 그 나라 돈으로 20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원 돈 정도 되죠. 7, 800원. 그래 주니까 이제 또 바로 라오스로 들어와지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사바나켓으로 와가지고 다시 저 독거노인 민병택 그 사장님 댁에 가서 놀다가 왔다 갔다 또 며칠 놀다가 이렇게 왔는데, 또 저녁에는 내하고 또 우리 문도사하고 뭐 술 한잔 먹는다 해가지고 그냥 뭐 술집 초내로 들어갔는데, 저 독거노인 집하고 가까워요. 한 뭐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걸어서도. 거기 가서 뭐 술 한잔 먹는데, 술 한 테이블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룸사롱 가서 한 테이블에 먹는 술값이 9,000원이야. 9,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뭐 안주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맥주만 먹는데 참 싸죠. 9,000원 가지고 시큰 한 상 먹고 그냥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아가씨들 있으면은 잠깐 가서 뭐 놀다 갔다 오기도 하고, 또 뭐 같이 저 데리고 가고 싶으면 데리고 가도 되고. 그런데 워낙 어렵게 사니까 이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용업소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이대가 뭐 15, 16부터 해가지고 뭐 20대 전후야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뭐 놀다 오기에는 상당히 뭐 재밌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재밌게 이제 즐기다가 다시 나는 이제 이제 우리 문도사하고 그 비엔티안에 다시 왔죠. 그 비엔티안에서 또 며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이제 문도사는 또 우리 임이사가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시점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우리 셋이서 라오스에서 뭐 아톰 보고 오토바이 빌려주라 해가지고 오토바이 2대 빌려가지고 내하고 문도사 뒤에 타고 임의사 혼자 타고 이래가지고 차 2대를 가지고 또 어디를 갔냐 하면은 그 라오스에서는 우리나라 서울대학처럼 라오스 시내에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동덕대학이라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머 뭐 비트코인 뭐 관련해가지고 좀 뭐 제대로 만들 줄 아는 프로그래머 좀 만나볼까 싶어서 이제 동덕대학교 학생들한테 찾아갔죠. 그 갔더니 한국어학과 교실이 있는데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방학 기간에 나와 있는 학생들 뭐 매점에서 음료수 마시고 하는 학생들만 잠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다가 왔는데, 그래서 라오스에서 한 1박 2일 또 있다가 이제 우리는 태국으로 다시 건너가가지고 이제 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해가지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셋이서 헤어지기로 한 거거든요. 싱가포르 이제 가가지고 우리 임이사는 뭐 뉴질랜드 이민자니까 뉴질랜드로 가기로 하고, 내하고 문도사하고는 이제 문도사는 미얀마로 해가지고 또 중앙아시아 쪽으로 들렀다가 귀국하는 걸로 하고, 나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호치민, 베트남의 호치민 남단의 바닷가 쪽에 좀 나는 갔다가 오려고 이렇게 이제 비엔티안에서 태국으로 이제 건너갔어요. 그러다 태국에서 이제 또 뭐 이런저런 관광지 찾아다니다가 이제 며칠 여행을 했는데, 중간쯤에 보면은 후화힌
후하힌이라는 데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거기가 바닷가야. 그래서 우리 임의사가 내 바다 좋아하니까 바다 보여준다고 후하힌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선착장에서 낚시도 하고 그 선착장 자체에서 또 야시장이 쫙 뭐 장사하는 분들이 시간 되니까 9시부터인가 쫙 서더라고요. 음식도 팔고. 그래서 낚시도 뭐 하고 재밌게 놀다가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은 코 사무이 섬이라고 있어요. 배로 타고 들어가는데 아주 뭐 진짜 뭐 경치는 끝내주죠. 해수욕장인데 야자수 해수욕장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오리지널 열대지방 해수욕장인데 코 사무이 섬 신혼여행들 많이 간다 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우리도 며칠 있다가 나도 같이 셋이서 있다 왔는데 야, 그 동네 보니까 마사지 하는데 보니까 마사지 자체가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집장촌이야. 너무 막 그냥 이래 쉽게 여성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어쨌거나 또 거기서 나는 또 뭐 수영까지 했잖아요. 뭐 기념으로 수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놀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말레이시아로 해가지고 싱가포르를 가야 되는데 나는 막 이제 뭐 내 혼자 좀 독립을 좀 해야 되겠다. 같이 따라다니고 하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내려가라 하고 나는 거기서 이제 내 스스로 입국 출국 절차도 알아야 되겠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나는 남아서 캄보디아로 들어왔거든요. 그 캄보디아로 들어오니까 캄보디아 들어오는데 비자를 내는데 $30 주라 하더라고. 그 $30 있어야 되죠. 그 사진이 필요한 줄 알아가지고 나는 또 사진도 찍었는데 사진은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참 중요한 게 이 캄보디아는 들어갈 때 입국할 때 그 서류에 적는데 그 내가 들어가는 곳 목적지 주소를 알아야 되더라고. 그래 그 주소를 기재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꼭 명심하세요. 캄보디아 들어가실 때. 그래가지고 이제 잘 뭐 캄보디아 도착해가지고 이따가 뭐 그냥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캄보디아에 이제 프놈펜에 도착을 했잖아요.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연고지가 없으니까 뭐 닥치는 대로 그냥 택시를 타고 야시장 가자 했죠. 야시장은 뭐 라오스나 어디나 할 것 없이 고치기는 메콩강 주위에 야시장 하면은 다 뭐 상권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야시장을 이제 갔어요. 한 뭐 10분 좀 안 걸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독립을 하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숙소 찾는 거, 아고다 어플을 나도 깔았죠. 아고다 어플. 그래가지고 뭐 호스텔도 찾고 뭐 호텔도 찾아보고 이래 해가지고 이제 찾아갔더니 다행히도 좋은 숙소가 있더라고. 그 숙소부터 잡아놓고 그 야시장 쪽에 이제 며칠 왔다 갔다 하면서 젊은 이제 아가씨들도 좀 이래 뭐 사귀어보고 말도 걸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왔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거기에 그 야시장에 조그만한 그냥 그 이동식 음료수 파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그거 하는 아줌마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 15살, 13살, 뭐 11살 이렇게 애들이 아들 둘, 딸 하나 있는데 그 음료수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 순수해 보이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말을 좀 걸어가지고 애들하고 장난을 좀 쳤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하고 이제 인연을 맺어 놓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좀 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연을 잘 만들어 놓고 오기는 왔죠. 어쨌거나 그쪽에도 야시장도 보니까 뭐 젊은 애들부터 해가지고 그 놀기는 좋더라고요. 그래 며칠 있다가 거기서 나는 이제 캄포트라고 남쪽으로 바닷가가 있어요. 그 남쪽도 오른쪽에는 시안욱빌이라고 그쪽도 바닷가인데 아주 그 신혼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쪽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물을 다 빼리내었다네. 그래서 나는 조용하고 하게 있고 싶어가지고 캄포트라는 곳을 이제 가려고 거기 가서 한 달 정도 생활을 해보고 그러니까 돌아오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캄포트 가는 버스 정류소부터 알아놓고 시간도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 알아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했죠. 더군다나 내가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맞는 거라. 그래서 이제 갔다 오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달러가 이제 부족해가지고 달러를 좀 바꾸려고 이리 했더니 처음에 뭐 한 몇십만 원은 바꿔주더라고요. 근데 더 바꾸려고 하니까 달러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있는 돈 막 그냥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귀국을 하게 됐는데 귀국할 때도 이제 뭐 잘 모르니까 초행이다 보니까 뭐 몇 시간 전부터 가서 고생을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항공하고 앙코르 스카이 앙코르하고 딱 3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같이 하루에 한 번밖에 없더라고. 저녁에 11시 40분 45분 11시 반 정도니까 딱 그 시간에 같이 몰려 있다 보니까 9시 정도까지 가가지고 체크인 하면은 뭐 충분한데 나는 모르다 보니까 너무 일찍 간 거예요. 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루해가지고 있는데 우연찮게 옆에 한 분이 계신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한 분 인연이 되려고 그런지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회를 한 20년 했다네요. 그 다음에 그 캄보디아에서 한 7년을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워낙 더워서 공항 안이 좀 시원하고 하니까 에어컨 바람 쐬러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옥천 분이던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캄보디아에 대한 정보를 주더라고. 근데 이분을 이야기 또 해보니까 내가 고향이 남해인데 우리 남해 쪽에서 목회를 했더라고요. 오래전에 했더라고. 보니까 그 남해 그 읍에서 상주 해수욕장 쪽으로 가다 보면 언천 지나가지고 건평인가 뭐 그쪽에서 목회를 했다는데 와, 그 당시에 남해에서 개척 목회를 했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해 뭐 박이태 의원부터 해가지고 잘 알더라고. 그래서 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헤어졌죠. 어쨌거나 비행기 티켓 하실 때는 체크인 할 때는 9시 정도 돼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거. 그리고 비행기 탑승 시간이 11시 30분 전후로 이렇게 몰려 있다는 거. 이제 그걸 알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타고 이제 우리나라로 왔죠. 아니나 다를까 오다 보니까 또 비행기 안에서 그 고려대학교 다닌다는 또 캄보디아 학생을 만났어요. 또 그 학생하고 또 인사하고 연락도 주고받고 해가지고 인연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인연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50일 동안
일정을 마치고 오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뭐 오자마자 한 며칠은 뭐 완전 그냥 뭐 자는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푹 쉬었다가 이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또 우리나라 음식 입에 뭐 맞는 거 또 며칠 잘 먹고 또 자고 쉬고 하니까 또 지금은 뭐 이제 또 생생해지네요. 아무튼 또 조만간에 또 준비해가지고 뭐 라오스 쪽으로 뭐 또 캄보디아 동남아 쪽은 제가 이제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쪽은 뭐 어떤 그 주위에 아는 분들 뭐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재혼하실 분들 뭐 재혼도 좀 시켜드리고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고 가고 할 때 수시로 제가 뭐 이렇게 뭐 내용 전해드리면은 같이 혹시 뜻이 있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은 또 같이 갈 때 같이 가가지고 소개받고 그러면 돈도 안 들고 뭐 좋잖아요. 그런 어떤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남아 찰리박입니다. 이번에 뭐 한 50일간 동남아 여행했던 체험기를 좀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게 됐냐 하면요. 철원에 살고 있는 문두사라고 뭐 절친 형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뭐 어렵게 있다가 오늘 갑자기 뭐 십몇 년 전에 비트코인 처음 나올 때 뭐 이거다 해가지고 나카모토 사토시 논문을 뭐 우리나라 말로 막 번역을 하고 집중을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2007년도 17년도인가 비트코인이 뭐 10만 원 20만 원 하던 게 뭐 2,700만 원 뭐 800만 원 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 엄청나게 대박을 쳤죠. 너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신철원에다가 땅하고 막 건물하고 사놓은 게 또 아니나 다를까 그 저 문재인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 사놓은 땅이 그냥 농지를 사놨는데 이게 또 경제 특구로 풀려가지고 또 땅값까지 뭐 몇십 배로 올라버리더라고요. 참 그래서 부자가 되려니까 뭐 하루아침에 그냥 뭐 이래저리 뭐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뭐 엄청 잘 살고 있죠. 이 형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저 찰리박 뭐 독거노인이라고 라오스에서 뭐 구독자가 한 2만 명 이상 돼가지고 한 수입이 한 500 얼마씩 월 받고 한다면서 독거노인을 내한테 수시로 보내주더라고요. 영상을. 그걸 보고 있다가 아니 그러면 라오스 만나러 가야죠 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좋다. 뭐 국내 여행은 또 갔다 왔으니까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둘이 가게 됐는데 나는 뭐 몇십 년 전에 나는 외항선을 타가지고 외국에서 나도 생활을 뭐 한 3년 외국에서 살았죠. 아프리카에서. 뭐 그런 내가 그 과거에 젊었을 때 20대 때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나는 외국 여행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뭐 신기하지도 않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독거노인 이야기를 하길래 나도 동영상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 입국 출국 절차를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근래에는 못 해봤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뭐 잘 내 혼자도 다녔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티켓을 끊었는데 어떻게 한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트립닷컴에 어플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항공권 검색을 하니까 다 나오더만요. 뭐 지금은 나도 이제 배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그 형이 트립닷컴에다가 이제 항공권 예약을 한 거예요. 라오스로 이제 했죠. 라오스로 비엔티안 해가지고 내하고 이제 둘이 끊었어요.
또 같이 이제 들어가기로 했던 우리 그 이미사라고 그 친구는 좀 늦게 들어오는 걸로 하고 어쨌거나 둘이 이제 먼저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나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그 보트를 내가 고무 보트를 낚시를 좋아하니까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뭐 그 현지 주민들한테 줘도 되겠고 뭐 돈이 떨어지면 뭐 팔고 와도 되겠고 뭐 이런 마음으로 꼼포드를 하나 이제 준비를 해가 갔는데 이제 입국날을 그 인천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티켓팅을 하니까 그 뭐 꼼보트 비용으로 9만 원을 또 추가로 주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9만 원을 주고 화물비로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티켓팅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여행 다닐 때 그냥 공항에 가가지고 이제 티켓팅 하면은 줄 서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행처는 트립닷컴 어플 하나 깔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 인천에서 비엔티안까지 이렇게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격대가 쭉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제일 싼 거 내가 이제 필요한 날짜에 맞춰가지고 예약을 하면은 얼마든지 뭐 이제 그 티켓팅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예약한 것을 입구에 이제 체크인 할 때 보여주니까 아가씨들이 이제 그 항공권 예약 번호가 있으니까 입력을 탁탁 해가지고 컴퓨터로 종이 티켓을 딱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그거 만들어 주는데 그거 들고 이제 들어가니까 뭐 게이트 넘버 정해지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 게이트 찾아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비행기 이제 탑승할 때 이제 뭐 사람들 줄 서면은 거기에 이제 합류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남성 그 스킨하고 화장품 있잖아. 로션을 가지고 갔는데 그걸 그 검색하는 데서 압수를 하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어떤 향수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뭐 원인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나도 그 화장품을 한 세트 뺏겼어요. 뭐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황당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검색대 뭐 딱 지나고 뭐 이제 패스포드 다 보여주고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비행기 시간이 돼가지고 라오스로 출발을 했죠. 한 뭐 대시간 가니까 이제 비엔티안에 도착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잘 모르는데 여행은 뭐 많이 다녀봤어요. 뭐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여행이 요즘은 취미가 돼가지고 온 천리를 다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선수야. 요새는 뭐 누가 없어도 혼자서 잘 다녀요. 그러니까 비엔티엔 도착해가지고 담배를 한 대 툭 피더니 뭐 택시를 타더라고. 택시를 불러가지고 비엔티엔 이제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뭐 거기 그 그랜드 호텔 부근으로 이제 간 거죠. 나는 뭐 그것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가니까 그 라오스 요정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다 숙소 다 정해놓고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 하루에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만 얼마에서 뭐 2만 원대 정도. 이래가지고 이제 그 숙소를 정했는데 그 참 좋은 게 거기는 잠만 자는 게 아니고 숙소도 깨끗해요. 잠만 자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그 장소에서는 밥도 해 먹고 뭐 테이블하고 다 돼 있더라고. 냉장고하고 그냥 밥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김치 같은 거 정도는 다 있거든요. 그냥 밥 한 그릇 배고프면은 뭐 그릇에 딱 담아가지고 뚝딱 해치워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뭐 반찬이 있으면은 가까운 슈퍼 가가지고 반찬 사다가 먹어버리니까 뭐 먹는 건 내 같은 입장에서는 뭐 다 해결이 돼 버리더라고. 뭐 다른 분들은 또 그리 안 하더라고요. 뭐 그 나라 음식을 먹는 분들이 있는데 나 같은 입장에서는 주식이 밥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뭐 그래 가지고 지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이제 그런 호스텔 같은 데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여정을 풀어 놓고 이따가 이제 저녁이 돼 가지고 이제 그 라오스 그 야시장이라고 있죠. 야시장, 비엔티안 야시장이 유명하거든요. 거기 가면은 뭐 밤에 반짝 그냥 이렇게 서는 장인데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진짜 뭐 아주 화려해요. 그 구경하러 이제 가가지고 야시장 뒤쪽에 이제 메콩강이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그 강 위에다가 식당을 딱 지어놓고 반짝반짝 조명도 잘 해놓고 큰 식당들도 있고 그리 한데, 그 야시장과 그 식당 사이에 메콩강 사이에 이제 이 인도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벤치가 하나 있어. 벤치, 사람들 쉬었다가 하는 벤치가 있는데 아, 그 벤치에 보니까 뭐 좀 뭐 이쁘장한 뭐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아, 형이 내보고 뭐 가서 한번 이야기 좀 걸어보라 하는 거야. 그래 둘이서 아, 그래 저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가서 말이라 한번 걸어보고 올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은 저쪽 먼 쪽에서 뭐 망보는 식으로 보고 있고 근데 가가지고 이제 말로 걸었죠. 옆에 앉아가지고 뭐 당연히 뭐 저 통역기 번역기를 가지고 나는 뭐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쪽에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좀 뭐 좋은 데를 잘 아는 데를 안내를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말을 거니까 뭐 말을 잘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번역기로 가지고 네 그렇게 뭐 하겠습니다 하고 뭐 이런 저런 이야기 하면서 나는 뭐 찰리 박입니다. 당신은 이름이 뭐요 하니까 뭐 아톰이라 하더라고. 나이는 어떻게 돼요 하니까 37밖에 안 됐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조그만한 애가 하나 있는데 이혼을 해가지고 혼자 사는 거야. 독신인데 우연찮게 이제 그 벤치에서 나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뭐 아는 사람도 없겠다. 뭐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이제 그 야시장에서 자기 동생이 그 휴대폰 케이스 가게를 하더라고. 휴대폰 우리 케이스들 뭐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믿음이 생기잖아. 왜냐면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 가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니까 믿음이 더 생기잖아요. 연고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해서 그래서 믿음이 더 생겨가지고 이제 더 이제 같이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 메콩강 강 위에 이렇게 조명 쫙 해놓고 식당이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 있어요. 밥도 레스토랑이라기보다는 뭐 주점도 하고 밥도 하고 하는 데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맥주하고 시켜놓고 저녁 한 그릇 먹거나하게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우리 문도사 형하고 셋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아톰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우리 문도사 형은 그 다음 날 독거 노인 만난다고 이제 사바나케 쪽으로 이제 혼자 내려가고,
나는 이제 같이 가기로 원래는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제 아톰이라는 여자를 사귀다 보니까 그 여자한테 좀 이제 그 뭐 내용도 좀 알아야 되고 같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아톰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BNT 안에서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싸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더라고. 그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톰하고 같이 이제 아톰 집 부근에 가가지고 숙소를 정해놓고 뭐 있었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아톰이 뭐 뭐라 하는데 번역을 하는 걸 보니까 요런 데도 돈 주고 있으면 비싸니까 자기 언니 집에 가가지고 있자는 거야. 그럼 하루에 한 10,000원도 안 되잖아요. 630번 한 18만원 18만원 정도 주고 언니 집에 가서 그냥 에어컨도 있는 방에 독방을 쓰게 된 거죠. 야, 그런데 같이 있어 보니까 언니들이랑 얼마나 정이 많은지. 손님 왔다고 그 나라 음식을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만두 만드는 거, 만두 빚어 가지고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나라 쌀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더니 얇게 그 수제비처럼 얇게 해가지고 이걸 이 김 말듯이 말아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아주 고유 음식으로 그 맛있더라고. 야채도 넣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그게 엄청난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 대접하는 것이래요. 그 내가 갔더니 그렇게 귀하게 대접을 해주고 전혀 불편함 없이 이렇게 대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보름 이상 같이 지냈어요. 내가 또 좋아하는 낚시도 좀 하고 오토바이 타고 또 같이 구경도 다니고 또 이제 자기 아는 그 친구 차로 관광지를 쭉 둘러가지고 관광도 다 시켜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야, 참, 이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더라고, 금을. 라오스 쪽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금반지라든가, 금목걸이, 이렇게, 금이라 하면은 아주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 보니까, 그 아톰이 내보고 하는 소리가 금반지를 하나 사줘야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고 그래. 참내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다음날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금방에 갔잖아요. 마음을 준다니까 금방에 같이 갔네. 갔더만은 비싼 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금 중에 내가 돈이 많지도 않고 이야기를 했더만은 얼마짜리를 고르냐 하면은 한 50만원 50만원짜리 금을 이렇게 반지를 고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물을 내가 한 게 이제 해줬지. 해줬더만은 좋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같이 있어 봤더니 이제 그 금반지 때문에 그런지 아주 마음 씀씀이도 좋고 이 쓰는 게 마음에 확 흡족하게 하더라고. 그 감정 표현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봤을 때 진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나는 언니 집에서 같이 지내보니까 정말 우애가, 형제간의 우애가 진짜 두말을 나이 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라오스 사람들이 다투는 게 없대요. 그만큼 순하다는 얘기지. 실제로 내가 같이 살아보니까 언니들하고 또 다른 언니 말고 다른 언니도 불러가지고 자기들끼리
잔치하듯이 해가 뭐 음식 먹고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진짜 화기애애하고 뭐 다투고 할 뭐 그런 거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았고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제가 뭐 개척을 해가지고 37살 먹은 젊은 뭐 저 아줌마를 뭐 만나가지고 좋은 인연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보름 지나고 이제 사바나켓에 내려갔던 또 우리 이제 문도사 행이 또 서로 문자가 돼가지고 내려오라 해가지고 이제 또 사바나켓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사바나켓으로 내려가는데 뭐 내 혼자 가려고 했으면은 엄두도 안 내는 일이에요. 거리가 무려 7시간, 8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뭐 말이 통합니까? 아톰이 있으니까 이제 아톰 데리고 같이 이제 사바나켓으로 이제 갔죠. 가는데도 그 비엔티안에서 한 10분 정도 중심지에서 이제 가면은 그 남부 터미널이 있어요. 버스 남부 터미널이 있어. 그 위에서 이제 팍세 가는 버스를 타고 팍세까지 내려가다가 가기 전에 그 갈림길에서 이제 사바나켓으로 들어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어쨌거나 뭐 나는 말도 안 통하는데 아톰이 있으니까 아주 쉽게 뭐 티켓도 잘 뭐 버스표 잘 끊어가지고 내려갔는데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심야 버스 그 침대까지 다 돼 있어가지고 그냥 뭐 잠 푹 자고 뭐 몇 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사바나켓이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갈아타고 이제 사바나켓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도착하니까 이제 종수행하고 이제 상봉을 했죠. 만나가지고 호텔에 이제 숙소를 정해놓고 그 이제 방 2개를 잡았으니까 거기도 사바나켓에도 호텔이 13,000원 정도밖에 안 해. 상당히 나름대로 그 저 A급 뭐 호텔인데 참 숙소는 괜찮아요. 근데 13,000원 정도면 엄청 싸잖아요. 비엔티안에 비해서는 훨씬 싸더라고. 그 부담 없잖아. 그래서 막 호텔 방 2개 잡아가지고 거기서 또 며칠 생활했죠. 그래서 이제 급기야 독거 노인을 이제 만난 거라. 독거 노인 만났더니 뭐 아주 반가워 하더라고.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또 뭐 구독자 늘리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뭐 경험담들 뭐 그런 것도 좀 듣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또 독거노인 그 저 아들 있잖아. 흥부라고 빡이라고 있다고 이런저런 뭐 이야기도 좀 하고 그것도 가정부들하고도 이야기도 좀 하고 이제 그러다가 왔죠.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날 렌트카를 하나 빌려가지고 4일 동안 빌렸죠. 기사까지 같이 해가지고 하루에 10몇만 원 주라 하더라고. 그래서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또 사바나켓에 조금 더 내려가면 빡세라고 있거든요. 빡세를 또 거쳐서 빡세에서 또 1박 하면서 그 관광지 몇 곳 구경하고 한국 식당에 가서 또 밥도 먹고 하다가 다시 쭉 또 타고 국도를 타고 저 시판동까지 쭉 내려갔거든요. 시판도는 라오스로 봤을 때는 지형적으로 최고 남쪽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쪽에는 가니까 또 거기도 메콩강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낚시하기도 좋아가지고 낚싯대도 던져놓고 고기를 한 마리 낚았는데 그 통에다가 살려놓고 왔거든요.
근데 낚시하기도 좋고 그쪽에는 또 더 싼 거야.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같은 라오스인데도 그 호텔이 9천 얼마? 9천 얼마 하더라고. 밥 한 그릇에 호텔 밥이에요. 호텔 밥이 뭐 2천 몇백 원, 3천 원 꼴 정도밖에 안 하니까 뭐 밥 하루 뭐 먹어보이 하루 세끼 해도 10,000원이잖아요. 뭐 방세 뭐 10,000원, 그럼 20,000원 아닙니까? 한 달로 따지면 60만 원, 2, 3만 60만 원이죠. 그럼 먹고 자는 게 해결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완전히 저 뭐 그냥 촌에 이거는 호텔 생활이 그렇고 저 그냥 뭐 민간 그 방 하나 얻어가지고 아주 뭐 진짜 저렴하게 지내려 하면은 뭐 진짜 몇십만 원 가지고 얼마든지 생활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시판 돈 와서 진짜 뭐 왕처럼 한번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어차피 이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견학차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다시 북쪽으로 사바나케 쪽으로 렌트카를 타고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래서 사바나케에 와가지고 이제 나하고 문도사 형은 우리가 이제 태국으로 아톰하고 셋이서 건너가기로 했는데 아톰은 태국으로 못 간다는 거야. 자기 여권을 안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국 가는 동안에 아톰은 먼저 비엔티안으로 가고 우리는 거기 남아가지고 이제 나하고 문도사 형하고는 20일 이제 들어온 지가 20일 정도 이래 되니까 또 태국을 건너와야 비자가 한 달 연장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다시 또 이제 태국으로 건너가는데, 비엔티안에서 태국으로 건너라면 롱카이로 건너가거든요. 그 다리를 건너면 롱카이. 그 위쪽이잖아요. 비엔티안은 저 위쪽이고. 그 다음에 사바나켓은 중간쯤이니까 그 사바나켓에서 또 다리로 건너가지고 태국으로 건너가니까 묵단. 이 단어를 풀어가지고 묵크다한 또 그 버스 터미널이 있는 거야.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또 태국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했는데, 입국 출국하는 절차를 보니까 들어갈 때는 태국으로 갈 때는 뭐 그냥 특별하게 걸리는 게 없어요. 똑같이 그냥 이렇게 뭐 여권 제시하고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타고 갔던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가 그대로 그 국경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우리도 수속 끝나면은 그 다시 대기하고 있는 차까지 찾아가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다음에 여행 갈 때 그 버스 번호를, 차 번호를, 남바를 기억을 해 놓으면은 좋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속 끝내고 이제 다시 버스에 탑승해서 그 버스가 묵다한이라는 버스 정류장까지 실어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자유롭게 이제 여행을 해도 되니까 그 주위에 있는 것도 우리가 뭐 구경 시건하고 뭐 좀 먹고 하다가 다시 이제 라오스로 들어오게 되는데, 다시 태국에서 라오스로 들어올 때는 라오스 쪽에서는 그 나라 돈으로 20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원 돈 정도 되죠. 700~800원. 그래 주니까 이제 또 바로 라오스로 들어와지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사바나켓으로 와가지고 다시 독거노인 민병택 그 사장님 댁에 가서 놀다가 왔다 갔다 또 며칠 놀다가 이렇게 왔는데, 또 저녁에는 내하고 또 우리 문도사하고 뭐 술 한잔 먹는다 해가지고 그냥 뭐 술집 초내로 들어갔는데, 독거노인 집하고 가까워요. 한 뭐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걸어서도. 그거 가서 뭐 술 한잔 먹는데 술 한 테이블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룸사롱 가서 한 테이블에 먹는 술값이 9,000원이야. 9,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뭐 안주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맥주만 먹는데 참 싸죠. 9,000원 가지고 시큰 한 상 먹고 그냥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아가씨들 있으면은 잠깐 가서 뭐 놀다 갔다 오기도 하고 또 뭐 같이 저 데리고 가고 싶으면 데리고 가도 되고. 그런데 워낙 어렵게 사니까 이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유흥업소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이대가 뭐 15, 16부터 해가지고 20대 전후야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뭐 놀다 오기로는 상당히 재밌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재밌게 이제 즐기다가 다시 나는 이제 이제 우리 문도사하고 비엔티안에 다시 왔죠. 그 비엔티안에서 또 며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이제 문도사는 또 우리 임이사가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시점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우리 셋이서 라오스에서 아톰 보고 오토바이 빌려주라 해가지고 오토바이 2대 빌려가지고 내하고 문도사 뒤에 타고 임이사 혼자 타고 이래가지고 차 2대를 가지고 또 어디를 갔냐 하면은 라오스에서는 우리나라 서울대학처럼 라오스 시내에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동덕대학이라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머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좀 제대로 만들 줄 아는 프로그래머 좀 만나볼까 싶어서 이제 동덕대학교 학생들한테 찾아갔죠. 그 갔더니 한국어학과 교실이 있는데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방학 기간에 나와 있는 학생들 매점에서 음료수 마시고 하는 학생들만 잠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다가 왔는데, 그래서 라오스에서 한 1박 2일 또 있다가 이제 우리는 태국으로 다시 건너가가지고 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해가지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셋이서 헤어지기로 한 거거든요. 싱가포르 이제 가가지고 우리 임이사는 뉴질랜드 이민자니까 뉴질랜드로 가기로 하고, 내하고 문도사하고는 이제 문도사는 미얀마로 해가지고 또 중앙아시아 쪽으로 들렀다가 귀국하는 걸로 하고, 나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호치민, 베트남의 호치민 남단의 바닷가 쪽에 좀 나는 갔다가 오려고 이렇게 이제 비엔티안에서 태국으로 이제 건너갔어요. 그러다 태국에서 이제 또 이런저런 관광지 찾아다니다가 이제 며칠 여행을 했는데, 중간쯤에 보면은 후하힌이라는 데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거기가 바닷가야. 그래서 우리 임이사가 내 바다 좋아하니까 바다 보여준다고 후하힌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선착장에서 낚시도 하고 그 선착장 자체에서 또 야시장이 장사하는 분들이 시간 되니까 9시부터인가 쫙 서더라고요. 음식도 팔고. 그래서 낚시도 하고 재밌게 놀다가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은 코 사무이 섬이라고 있어요. 배로 타고 들어가는데 아주 진짜 경치는 끝내주죠. 해수욕장인데 야자수 해수욕장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오리지널 열대지방 해수욕장인데, 코 사무이 섬 신혼여행들 많이 간다 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우리도 며칠 있다가 나도 같이 셋이서 있다 왔는데,
야, 그 동네 보니까 마사지 하는데 보니까 마사지 자체가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집장촌이야. 너무 막 그냥 이래 쉽게 여성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어쨌거나 또 거기서 나는 또 뭐 수영까지 했잖아요. 뭐 기념으로 수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놀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해가지고 싱가포르를 가야 되는데, 나는 막 이제 뭐 내 혼자 좀 독립을 좀 해야 되겠다. 같이 따라다니고 하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내려가라 하고, 나는 거기서 이제 내 스스로 입국 출국 절차도 알아야 되겠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나는 남아서 캄보디아로 들어왔거든요. 그 캄보디아로 들어오니까, 캄보디아 들어오는데 비자를 내는데 30달러 주로 하더라고. 그 30달러 있어야 되죠. 그 사진이 필요한 줄 알아가지고 나는 또 사진도 찍었는데 사진은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참 중요한 게, 이 캄보디아는 들어갈 때 입국할 때 그 서류에 적는데, 그 내가 들어가는 곳 목적지 주소를 알아야 되더라고. 그래 그 주소를 기재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꼭 명심하세요. 캄보디아 들어가실 때. 그래가지고 이제 잘 뭐 캄보디아 도착해가지고 이따가 뭐 그냥 왔죠. 그래서 이거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는 뭐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나는 비트코인 초창기에 성공했던 사람 옆에 있다 보니까 산 증인이에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내가 이제 우리 문도사 형하고 한 20년 직인데, 이거는 그래도 스카이 대학까지 나오고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뭐 대단한 사람, 내보다는 5살 많은데, 그 당시에 스카이 대학 나왔으면 뭐 머리 뭐 수제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한 뭐 15년 좀 넘었네. 여러분들 상주회사 아시죠? 상주회사. 뭐 프리드라이프, 최수조영이 광고하는 뭐 보람상조, 이런 상주회사에 제가 서울에 제일 먼저 제가 깃대를 꼽았던, 성공의 깃대를 꼽았던 장군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현대종합상조, 지금 프리드라이프가 됐지만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보람상조고 서울에 와가지고 이 영업을 하다가 도저히 뭐 이 흑자가 안 나니까 문을 닫고 보따리 싸고 다 철거해가지고 내려갈 때예요. 그때 제가 이거는 아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15,000원씩 120개월 10년 받고 할 때, 나는 대려 월 회비를 30,000원씩 받는 보험회사 설계 마케팅을 구상을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박을 쳤죠. 한라상조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히트를 쳐가지고 이제 불이 붙으면서 수도권 지역에 상조 문화가 정착이 된 건데, 이제 그때 나는 이제 한라상조 성공한 사례를 보고, 우리 문도사 머리도 좋고 하니까 내가 권유를 했어요. 상조 회사 한번 하자. 그때 우리 문도사 형이 뭘 했냐 하면은 CN컴이라는 통신회사에 그룹장으로 있었다고. 그 회사도 잘 나갔죠.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이제 그룹장으로 있었는데, 내가 이제 유혹을 했지. 형, 상조만한 게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하자 해가지고
내가 제안을 했더니 우리 종성이 형이 이제 CN금이라는 그 회사에 안치성이라는 대표가 있었는데 그 대표한테 제안서를 넣어가지고 통과가 돼가지고 그 CN금이라는 통신회사에서 이제 상조를 겸해서 하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전 옆에다가 사무실을 멋지게 차려놓고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상조도 할 거라고 막 사무실을 꾸미고 이제 이랬는데 그 오너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통신 상품보다 상조가 더 잘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겁이 났던 모양이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여가지고 서서히 자신이 없으니까 종성이 형 보고 그룹장이니까 막 네가 직접 한번 해보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바람에 종성이 형이 그 당시에 이제 짜투리 땅 자기 아버지 땅 남은 거 다 팔고 남은 거 짜투리 땅 그 한 3억인가 되는 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상조회사를 시작했단 말이야. 잠실에서. 그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한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를 10명 데리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 1년 하니까 한 3억 그냥 끝나는 거야. 작살 나는 거라. 그러니까 까먹고 한참 어려울 때 이 종성이 형이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났어. 그 나카모토 사토시가 그 화이트 페이퍼 백서 내놓은 걸 우리나라 말로 머리가 좋으니까 번역을 해가지고 집중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에 빠져들더라고요. 나는 처음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사기꾼들 하는 거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죠. 당시에 나는 이제 세계정복이라는 여행사 대표를 하고 있었고.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10만원, 20만원짜리 하던 비트코인이 여러분 알다시피 2017년도 되니까 2천 몇백만 원씩 가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문도사는 신철원에다 땅도 사고 대박을 한번 쳐버렸어요.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옆에서 서당계 3년에 풍을 넘는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만드는 거, 알트코인 만들어 가지고 회사에 넘겨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해 왔는데 많이 받으면 몇천만 원씩, 적게 받으면 몇백만 원씩, 더 적게 받으면 막걸리 값 그냥 받고 만들어 주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큰 돈은 못 벌어도 그거 가지고 먹고는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코인 하나 만들어주고 돈 좀 받고,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돈 받고, 어플 만들어주고 돈 받고, 이런 일을 나는 이제 했죠. 그러니까 노동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크게 노동력은 안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머리가 쓰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손가락 빨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면서 서울에 와가지고 저는 또 LH에서 나온 집을 하나 임대를 받아가지고 평생 영구 임대잖아요. 서울에 집 한 채 있겠다. 나오는 돈 좀 있겠다. 기본적으로 내 사는 거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코인 같은 거 좀 제대로 돈을 받으면 몇 천만 원씩도 받고 몇 백만 원씩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때 생활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고 제가 누구 못지않게 잘 압니다. 철원에 우리 문도사 여행은 완전 그쪽으로는 실무적으로는 완전 프로죠, 프로. 매일 밥만 먹으면 저녁에 8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한 5시까지 컴퓨터 앞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정보만 듣고 또 채굴 하고 그 다음에
선물하고 이런 것만 하니까 얼마나 선수겠어요. 뭐 머리도 좋은데다가. 근데 나는 내보고만 자꾸 선물 가르쳐 주고 뭐 이래 하려는데 나는 그게 안 맞더라고. 내한테는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 걸로 못 만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큰 돈은 못 벌고 있지만은 뭐 물론 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렇다고 뭐 나는 뭐 또 그런데 너무 뭐 내가 뭐 또 그 아무리 없어도 그 꼭 뭐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뭐 내 사는 게 그냥 그런 대로 뭐 이렇게 뭐 기본적인 생활이 되니까 욕심도 없고 그러다가 뭐 이번에 이제 여행도 갔다 오고 했는데 어쨌거나 비트코인 때문에 뭐 부자가 된 뭐 행위 옆에 있어가지고 나도 옆에서 뭐 그냥 편해요, 편해.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하면은 그냥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대가 어차피 우리 다음 시대는 이제 비트코인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놓는 것도 뭐 나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뭐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또 SEC 정권위원회에서 이제 돈으로 화폐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넣어놓고 이자도 이제 받게 되고 뭐 주식처럼 뭐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보고 무슨 사기꾼이다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없죠. 그런데다가 또 이더리움까지 이제 그 EFT 해가지고 그 이제 돈처럼 화폐로 인정이 되었잖아요. 이런 시대가 이제 계속 앞으로 리플도 이제 ETF 승인 받으려고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시대가 이제 계속 도래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모르고서는 어떤 그 경제를 이해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그만큼 정보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트코인은 떨어질래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시대가 오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놔야 됩니다. 알트코인들도 뭐 많이 부상하고 있잖아요. 물론 코인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어디에 써먹겠어요. 그러나 시세 차익으로 어차피 발생하는 것이 코인의 섭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그런 상태로서도 지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 좋은 그 프로그래머들이 계속 보완을 해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뭐 NFT가 있었습니까? 뭐 그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새로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단점들이 보완이 돼가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중에 뭐 모르던 사람들은 비트코인 하면은 무슨 뭐 전혀 뭐 사기꾼들 하는 것처럼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 나중에 시간이 한번 지내보세요. 평생 후회할 거예요. 어차피 또 우리 다음 세대는 젊은 애들 세대는 비트코인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요. 어쨌거나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뭐 나름대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옆에 우락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국내에서 법이 없을 때, 우리나라 법이 없을 때, 거래소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제가 뭐 거래소에 코인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고 이런 일도 했거든요. 상장도 시켜주고 중견 거래소죠. 지금은 뭐 업비트, 빗썸, 코인은 코빗, 고팍스 이렇게 5개밖에 없잖아요. 대형 거래소만 인정이 된 거. 근데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몇백 개의 거래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나도 한 뭐 2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중견 거래소에 코인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고 내 코인 팔아도 먹고 뭐 이런 일을 해왔는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코인에 대해서는 누지 못지않게 조금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코인에 대해서 뭐 좀 정보가 필요한 분들, 아니면은 뭐 기업을 하는 분들 자금이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코인 하나 만들어 주시오 하면은 뭐 제가 직접 만드니까 뭐 크게 많이 받겠습니까? 그죠? 뭐 자금 사정만 이야기해 주면은 그게 맞추어 가지고 뭐 코인도 하나 만들어 드리면 잘 활용을 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겠고, 그 또 하나는 여러분들 덱스 그래소라 해가지고 바이낸스에서 하고 있는 덱스 그래소는 팬케이크 스왑이라 그래요. 이게 달 중앙 거래소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 그걸 도용해가지고 클레이 스왑이라는 이제 달 중앙 거래소를 또 만들었잖아. 나는 코인 만들어가지고 그 클레이 스왑, 카카오톡에서 하는 클레이 스왑 달 중앙 거래소에도 상장을 시켜도 주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에서 하고 있는 팬케이크 스왑 달 중앙 거래소에도 상장을 시켜주고, 뭐 이런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 코인 필요한 분들은 내한테 이야기만 하면은 뭐 코인 만들어 가지고 상장시켜서 자본 확보하고 하는 거는 너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사로 듣지 마시고, 또 이런 이야기가 떠돌다 보면은 내 것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역전이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참기 일을 하다 뭐 무슨 방송 하나 듣고, 또 아니면 그 전에 그 성공 사례들 보세요. 탤런트라든가 뭐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주인공이 빠진 자리에 바빠가지고 무슨 결석했을 때 그 공석을 메꾸러 가가지고 자기가 대타로 그냥 주인공 역할을 주인공 자리에 대타로 들어갔다가 대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 뭐 어디 짜고 치는 고수도 많이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내 이야기 이렇게 뭐 하다가 뭐 독거노인 뭐 라오스 뭐 동남아 뭐 찰리박 듣다가 보니까 비트코인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또 딱 내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집단들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한번 해설을 한번 키워 보겠다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분들이 계시면은 필히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자본 저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런데 돈 땡기는 거는 코인 비트코인밖에 더 있습니까? 쉬운 게 자본 만드는 거는 그걸 사기 안 치고 잘 활용만 하면 되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너무 급하게 확 땡겨가지고 그 나쁜 쪽으로 써서 그렇지. 내가 회사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활용해가지고 자본 확보해가지고 그 자본을 가지고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용도로 회사 키우는데 쓰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자본 확보하는데 비트코인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백날 뭐 무슨 뭐 구멍가게 하나 해가 장사해 보세요. 어떻게 비트코인만한 돈을 벌어요? 그런 돈 못 땡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하면은 뭐 그냥 사기꾼들 하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자본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 회사 운영하면서 내한테 문자 보내요. 코인 하나 만들어 주면 그거 가지고 더군다나 주고 팔고 살 수 있도록 상장도 시켜준다 안 합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고 어쨌거나 뭐 그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동남아 찰리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